HR 뉴스 트렌드 어널러시스.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한 달간의 HR 이슈를 분석합니다. 2021년 11월. 먼저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슈 1.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기업도 위드 코로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임과 해외 출장을 허용하고 재택근무의 비율을 줄이는 등 기업들도 위드 코로나 체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비대면 원격 근무는 일상의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가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이슈 2. 취업난, 구인난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등의 차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대기업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그 수는 6만여 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들도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손님은 많아졌는데 알바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이슈 3. 코스트코 직원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폭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국내 매장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퇴근할 때마다 도난의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미 수년 전 사라진 관행입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직원 식당을 폐쇄한 후 인스턴트 식품 자판기를 설치하고 식대를 줄였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제대로 식사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부당행위, 폭로에 코스트코 코리아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의 부당 처우 문제로 인한 노사 충돌이 우려됩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이슈 1. 청년 고용률 17년 만에 최고치. 취업자 수 8달 연속 증가세. 상용직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 분야 중심의 민간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의 생계 일자리인 식당, 숙박시설 등의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소득 최하위층 10가구 중 무려 6가구주가 무직이라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일자리 증감의 원인은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슈 2. 현대차, 노노 갈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상. 지난달 현대차 노사는 일요일 특별 근무에 합의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빚어진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정된 연간 목표량 400만 대 판매를 위해서는 4분기에 109만 대 이상의 생산과 판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 개별 공장의 노조 대표자들이 근로시간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조 내부 갈등 불똥이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튈 것 같습니다. 이슈 3. 플랫폼 노동자 180만 명 시대. 그러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있어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이들을 위한 법이 아직 없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영계에서는 노동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확대가 필요할 뿐이라며 또 하나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에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은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슈 1. 플랫폼 노동자 220만 명. 전체 취업자의 8.5%. 디지털 비대면, 경제시대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배달, 대리운전, 가사 돌봄, 통번역, 강사 등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플랫폼 일자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노동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인해
플랫폼 일자리로의 전환은 노동구조의 개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30% 정도 수준에 그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슈 2. 경제계 80년대생 임원 1년 새 30% 증가. 네이버가 차기 CEO로 MZ세대 최수연 리더를 내정했습니다. 최근 재계에서는 성과주의와 공정을 화두로 글로벌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외부에서 수시 영입함으로써 젊은 임원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차기 리더십 선정의 핵심 기준을 조직 쇄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두고 있습니다. 이슈 3. 중대재해의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영책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발표함으로써 경영책임자를 기업은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으로 못 박았는데요. 안전담당 임원을 두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1월 넷째 주입니다. 이슈 1.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 등 요구 사흘간 총파업.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인데요. 일종의 최저임금 제도인 셈이죠. 현재 수출용 컨테이너, 시멘트 운반 차량에 한정하여 지난해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으로 내년이면 시행이 중단되는데요.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적, 과속, 과로로 지적되는 만큼 화물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계속과 전체 업종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슈 2. 정부, 유통 및 운수 분야 야간 근로 실태조사 발표. 배송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배달 관련 야간 근로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자 정부가 첫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주요 물류사업장 51곳의 전체 야근 노동자 중 55%는 매일 야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노동법상 매일 야근은 위법은 아닙니다만 야근과 야근 사이 적어도 11시간은 연속해서 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근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 3. 현대차 3년간 청년 일자리 4만 6천 개 창출. 현대차 그룹이 향후 3년 동안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고용하는 인력 3만 명과 함께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인재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그룹도 국무총리실이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확보 사업 청년희망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원은 현재 삼성, SK, LG, 포스코 등이 참여하여 재계가 약속한 일자리는 총 17만 9천여 개입니다. 다이한 인재경영연구소는 인사노무 전문가 집단으로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리포트는 매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